드미트리 비볼이 드디어 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공백기 때문이었을까요? 베테르비에프나 베나비데즈 같은 거물급 대신 다소 생소한 이름인 미하엘 아이퍼트와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비볼의 상대라고 해서 아무나 링에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격이 검증된 선수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번 상대인 아이퍼트 역시 IBF 인터내셔널 챔피언이자 공식 지명 도전자 자격으로 비볼에게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 리뷰의 주인공은 결국 비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비볼의 움직임, 오늘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15개월이라는 긴 공백과 수술을 거치면서 비볼의 스타일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비볼을 소개해 줄 때 벨트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시죠? 화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가족들인데 왼쪽은 지금의 비볼을 만든 코칭 스텝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볼의 순수한 하드웨어나 신체 능력치 자체가 세계 최고라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천재적인 스텝들과 원팀으로 뭉쳤을 때 비볼은 단언컨대 세계 최고입니다. 이분들이 짜오는 맞춤형 전략이 정말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텝들이 각 경기마다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수차례 했는데 저의 게으름 때문에 계속 미뤄진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비볼에게 나타난 가장 결정적인 변화, 바로 스텝입니다. 기존의 비볼을 떠올려 보면 특유의 탄력을 이용해 양발이 거의 동시에 통통 튀며 움직이는 인앤아웃 스텝을 구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평지를 편안하게 걸어가듯 왼발과 오른발을 순차적으로 교차하며 걷는 스텝을 보여준 건데요. 양발이 동시에 뜨던 과거와 달리 한쪽 발이 늘 지면에 단단히 붙어있는 이 보행식 스텝이 주는 장단점을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메이웨더의 줄넘기 화면을 보면 두 스텝의 본질이 보입니다. 일상적이고 가벼운 리듬을 탈 때는 양발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뜁니다. 하지만 소위 쌩쌩이라고 하는 2단 뛰기 이상을 할 때는 무조건 양발이 동시에 굴러야 하죠. 그동안 비볼의 시그니처였던 양발 스텝이 바로 2단 뛰기 같은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 스텝의 가장 무서운 장점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뒤로 빠졌을 때 양발이 지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곧바로 카운터를 칠 수 있다는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터 발사까지 걸리는 딜레이가 매우 짧은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체력 소모가 극심한 데다가 발이 동시에 뜨는 순간 카운터 노출될 위험이 크니까요. 실제로 지난 베테르비에프 전에서 베테르비에프는 비볼의 이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비볼의 양발 스텝이 공중에 뜨는 그 찰나의 타이밍을 노려 강하게 밀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복귀전에서 비볼은 양발을 번갈아 디디는 스텝을 들고 나온 겁니다. 걷는 듯한 이 스텝은 안정감과 체력 안배는 물론이고 양발이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오는 궤적을 보며 유기적으로 상체와 골반을 틀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퍼트를 바닥에 눕혀버린 다운 장면을 보면 양발이 공중에 뜨지 않고 지면을 유연하게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퍼트가 밀고 들어오는 대각선 사각지대로 슬쩍 빠지면서 체중이 실린 체크훅을 그대로 꽂아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스텝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우선 기존 비볼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자세부터 분석해봐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비볼은 앞뒷발을 앞뒤로 굉장히 길게 뻗고 상체를 완전히 정면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서들과는 확연히 다른 자세죠. 이 스탠스의 핵심은 허리와 골반이 강력한 텐션이 언제든 팽팽하게 유지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치 꽉 당겨진 활시위 같아서 예고도 없이 나가는 리드 잽의 스피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릅니다. 이런 자세로 인해서 비볼의 잽 활용 비율과 잽 적중 비율은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볼의 잽은 빠르고 정확한 이유는
바로 이런 자세도 한몫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전술은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명품 잽을 만들어주는 비볼의 자세는 역설적으로 허리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체를 정면으로 고정한 채 골반 텐션을 강제로 쥐어짜야 하기 때문이죠. 비볼이 허리 수술을 받고 오랜 기간 링을 떠나야 했던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 스탠스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좀 언급한 내용인데요. 비볼이 복귀전을 앞두고 훈련 장면을 보니까 과거와 달리 양발을 약간 옆으로 벌린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레프트 훅을 칠 때 모습과 예전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시면 예전에는 허리를 굉장히 좀 많이 쓰는 게 보이죠. 발의 좌우폭이 넓어지면서 활시위 같은 탄력이 줄어들어 잽 고유의 스피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의 회전 반경이 자유로워지면서 펀치가 나갈 수 있는 각도가 훨씬 다양해진다는 엄청난 장점이 생깁니다. 허리 부담은 줄이면서 공격의 루트는 오히려 넓히는 영리한 수정을 거친 것이죠. 그런데 수년간 해왔던 자세를 단번에 고치기는 힘든가 봅니다. 자, 여기서 발 위치를 보시면 기존 비볼처럼 발을 앞뒤로 위치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펀치를 날리고 나서 보면 살짝 발 위치를 조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텝과 스탠스 모두에서 수많은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일까요? 1라운드에서 다운을 뺏어내고도 경기 초반 비볼의 움직임에선 사뭇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전 링 위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하기는 힘들었겠죠.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천재는 역시 달랐습니다. 경기 중후반부로 접어들자 기존의 비볼이었다면 좀처럼 보여주지 않았던 다채로운 각도의 펀치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경기 후반부에 상대의 가드 사이를 뚫고 바디샷을 연속으로 꽂아 넣는 콤비네이션은 예전의 원패턴 잽 위주였던 비볼에게선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자세를 양옆으로 벌리며 얻어낸 펀치 각도의 다양함이 실전에서 그대로 구현된 겁니다. 물론 이번 경기 하나만 보고 비볼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섣불리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복귀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철저히 체크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마주하게 될 베테르비에프, 베나비데즈 혹은 칼럼 스미스와 같은 세계 최정상급 괴물들과 만났을 때 이 진화한 비볼이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지켜보는 것도 복싱 팬들에게 엄청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Will the accelerator push right down to the floor in this last minute? And will he finish as he started with some sort of knockdown? 10 to go in the return of Dimitri Bivol. He shot from start to finish. And 챔피언 디미트리